제 주제가 정리하는 삶인데요. 주제가 참 말씀하셨을 때 쉽게 예스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신혼초인데요. 신혼초 저희 집을 다녀가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경희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정리가 좀 안 되네. 저는 나름 대학 시절 믿음의 자매들과 공동 생활도 오래 해서 정리는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도서관을 다니며 정리정돈,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책을 구입하여 실생활에 적용해보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리는 배워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버리고 비웠더니 땡땡이 찾아왔다라고 어떤 책의 저자가 말씀했는데요. 여기 땡땡이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땡땡을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게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집안일이 편해지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땡땡을 누릴 시간도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며 생각하는 단순하고 쾌적한 삶, 누구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소유한 물건을 버리고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니멀한 삶의 유익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엄마 그거 어디 있어? 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물건이 적으면 수납 공간이 여유로워집니다.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고심할 필요가 없어 수납 실력이 없어도 집안 정리가 쉬워집니다. 가족 모두 공유하는 것은 종류끼리 모아두면 찾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청소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집니다. 청소할 때 물건을 딴 곳으로 치우지 않고 바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적은 노력으로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대청소를 하기 위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물건이 적으면 정리하기 편해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허둥댈 일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정 장애가 없어집니다. 물건을 줄여나가다 보면 수많은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선택의 기준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줄이면 저절로 지금 있는 물건들이 소중해집니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마지막까지 소중히 쓰고 다루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쓰게 됩니다. 적게 소유하면 그만큼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리정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리정돈에 탁월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리 스타일은 각각 다르지만 서로 다른 장점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곤도 마리에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설리는 우리 집 만드는 정리법 6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리의 90%는 마인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흐트러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에 이상적인 생활상을 그려라.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뚜렷해지면 정리가 끝난 후에도 말끔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물건을 전부 관리할 수 없어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네 번째는 정리는 물건별로 장소나 방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물건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다른 방에 또 있으면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도 정리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해야 남길 것과 버릴 것에 대한 판단도 점점 빨라지고 방도 점점 깨끗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만졌을 때 설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만져봐야 됩니다. 설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만지는 것입니다. 물건에 따라 몸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정리 컨설턴트인 윤선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0년부터 정리 컨설턴트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정리 컨설턴트란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정리라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 잘 정리되고 준비된 환경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윤성현 씨께서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땡땡해졌다. 네, 사람은 다른데 이 땡땡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땡땡과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는 일상의 질서로 인생의 질서를 되찾는 마법입니다. 평소 정리를 잘하면 돈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좋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첫 번째가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두 번째는 정리를 배운 적이 없다. 정리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일 힘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정리법은 무엇일까요?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것이 가장 쉬운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네, 정리할 때 비우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게요. 필요 없는 물건. 네, 물건을 하나씩 보며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물건이 쓸 일이 있다. 그러면 필요 있는 물건입니다. 쓸 일이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시간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심 없는 물건. 관심이 생기게 되면 물건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 책장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뭘 배우고 싶었구나. 내가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있었지. 어학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구나. 육아에 대한 책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물건은 비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네, 그 예로 많은 분들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데 러닝머신의 목적은 운동을 하는 기구인데요. 운동을 하기보다 뭐가 걸려있죠? 빨래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러닝머신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시작! 소유한 물건에 행복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행복의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불행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은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주방, 옷장, 서재, 책장 등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샀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 물건을 위해 썼던 시간, 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잊혀지지 않게 합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것, 이벤트 때문에 있는 물건,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 육아에 관련된 것, 내 삶의 흔적, 그러나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관심과 다른 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은혜롭지 않은 것들을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아이들과 상의해서 만화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2묶음을 함께 다 갖다 놨는데 너무
좋아요. 네, 이것이 바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리를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을 버려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남겨진 것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남겨진 물건을 잘 쓰려면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활동을 연결시키고 시간을 내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재고로 파악이 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재고가 파악이 안 돼서 집에 있는 물건을 또 사게 되신 경험, 물건이 여러 개라 물건을 예쁘게 쓰신 경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던 경험,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저도 물건을 좀 아끼는 편이라 너무 아끼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도 물건을 구입하면 기분 좋은 그때 그 상태로 바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리의 규칙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간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윤성현 씨께서는 15분을 말씀합니다. 15분이란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중 1%에 해당됩니다. 이 1%라는 시간을 규칙화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자기 전, 출근하기 전 내 마음이 편안하기만 할 때 그때 정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꾸준함 속에 찾아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매일 아까 말씀드렸듯 출근 전, 때로는 출근 후,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추고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하루에 한 개, 하루에 15분 힘들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완벽이 아닌 만족하며 하는 것입니다. 수납에도 원칙이 있는데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쉽게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납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빼기 위해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필요한 것만 소유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납 도구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납 도구가 너무 많으면 그 도구를 채우려고 오히려 더 짐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완벽한 수납 방법 만들지 않기.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시작합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집도 작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 15분, 타이머로 15분을 정해서 정리합니다. 타이머는 시작하는 동기를 주고 끝낼 때 신호를 줍니다. 이것은 내가 움직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버릴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 없는 물건, 관심 없는 물건, 목적 없는 물건, 행복 없는 물건, 이거를 필감 목캔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필감 목캔에 해당하는 물건을 하루에 한 개씩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네, 보통 한 10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리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정리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정리법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네, 세 번째, 정리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가장 잘하는 정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바로 정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네이밍 리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목록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재고 파악이 되시니까 재고 파악을 하려면 목록화가 필요하고 목록화를 하면 재고와 필요한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구약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의 재료, 위치, 크기, 모양, 수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만나주신 예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성막은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성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 그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가정이 성막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스러우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리의 완벽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물들의 위치, 음식 저장고, 배설물 처리 등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매일 많은 동물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며칠에 한 번씩 했을까요? 아니요. 매일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배설물을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들여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큰 대가족, 공동체적인 삶,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일정의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버리고 비웠더니 땡땡이 찾아왔다. 정리를 하고 나니 땡땡이 졌다의 답은 무엇일까요? 행복! 네, 너무 쉽죠?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정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네, 진짜 정리가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는 매일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물론 매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정리할 뿐 아니라 대청소를 하듯이 한 번에 크게 깨끗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정리의 모든 것을 15분 정도에 걸쳐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그중에서 몇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저희 집에도 몇 년 묵은 그 홈매트가 있어요. 아내가 홈매트가 싸다는 이유로 막 수백 개를 한 번에 사가지고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분의 강사가 다 끝나셨고요. 이제 좀 아쉽죠?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12분의 강사님이 수련회 끝까지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5분 쉬시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